현명하고 사람들을 좀 잘 감싸고 엄마 같은 느낌? 그런 기운이 되게 강해요. 사람들을 잘 보듬고 품어주고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요. 표현을 하자면 우리 조선시대라고 치면 궁에서 상궁들이 있죠. 상궁들을 책임지는 게 상궁마마님이라고 하나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되게 좀 신뢰가 가고 사람들을 되게 잘 이끌어주는데 이끌어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보면 얘는 뭐가 문제고 얘를 뭘 해주면 되고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죠. 자,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영적으로 타고난 감각이 그게 좀 뛰어나요. 그런 것들이 정보화돼가지고 내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. 그런 능력이 되게 타고났어. 잘 품어주지만 그렇다고 착하게 순하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. 어떨 땐 좀 칼 같아. 할 땐 하고 뒤에서 안아줄 땐 안아주고 이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의 관리나 이런 쪽에 좀 탁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인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능력을 끌어올리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보탬이 되는, 그래서 아까 직책으로 치면 그 정도, 상국마마라고 하지만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고위직이죠. 그런 정도의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생에도 사람 분석 잘하는데, 이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인지, 그래 어떤 거를 나하고 같이 하면 좋을지 아니면 뭘 시키면 좋을지라다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좀 빨리 올 텐데. 그런 것 같기도. 근데 이 능력은 타고난 능력인데 내가 쓰면 쓸수록 성장을 해요. 근데 쓰지 않으면 능력이 좀 퇴화돼요. 그래서 직업적인 걸로 보면 인사관리 쪽 아니면 개인을 컨설팅해주는 컨설팅, 오히려 이런 쪽 직업을 하면 잘 맞을 것 같거든요. 그런 쪽 직업을 해나가면 내 능력을 더 쓰다 보면 이 능력이 점점점 더 정확도가 올라가고 스킬이 올라간다고 하죠. 그렇게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별로 안 썼어. 거의 5%도 안 쓴 것 같은데.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. 원래 타고난 이 영혼은 누구한테든 당당하고 할 얘기 다 하고 내가 책임질 거 책임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순댕이 같아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조언을 해주든 뭔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순하게 보고 여리게 보고, 그래서 내 존재감, 내 자존감이 더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. 그거를 못 끌어내는 것 같아. 온실 속에 사는 것 같아요. 원래는 세상의 중심에 가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든 뭘 하든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온실 속에 사는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. 그럼 내 안에 능력인데 이거 쓸 일이 없고 이 능력을 쓴다고 가정할 때 이 영혼이 본인한테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능력을 쓰지도 않고 쓸 일도 잘 없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주지도 않아. 이러다 보면 그냥 이번 삶을 그냥 살 것 같은데. 특별한 목표, 목적,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요. 이번 생은 굉장히 무난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뭐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거든. 그러다 보면 정말 그냥 원래의 능력 뭐 쓰지 않고 무난하게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. 근데 문제는 그럼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? 음. 가슴속에는 내가 원래 살고 싶은 뭔가 나도 모르는 욕망?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. 나 이렇게 하고 싶어가 있는데 그걸 안 쓰다 보면 계속 그 마음이 남아요. 이게 맞나? 내 삶이 이게 맞나? 자, 남들은 부러워해. 편안하게 사니까. 근데 정작 나는 근데 뭔가 이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, 뭔가 갈증,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커져요. 그럼 뭔가 답답함이 남아요. 그러다 보면 내 삶에 집중이 잘 안 돼. 결국 내 만족도가 떨어지죠. 내 삶의 만족도가.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네요.
원래는 아까처럼 많은 사람을 관리하든 뭔가 그런 직책을, 그런 일을 하면서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거든요. 본인을 성장시켜서 그런 일을 하고 뭔가 성과가 나고 했을 때 보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. 그러면서 내면의 욕구를 좀 채운다고 해야 될까? 그랬을 때 세상이 더 재밌고 행복해지거든. 지금 환경은 그게 안 되는데,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뭐 두려워하나?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 같아.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난 거는 그렇게 막 열심히,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실제로 성과도 좋았는데 그 학창 시절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점점 안 하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교가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. 그거를 이제 잘 가지는 못하게 되면서 상위권까지는 못 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뇌리에 박힌 거죠. 음, 그러니까 지금은 내 능력으로 더 성공하는 시대지만 제가 그래도 대학 갈 때만 해도 타이틀이 아주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서 그리고 가족들에 비해서 제가 대학을 조금 못 가다 보니까 자존감은 항상 지금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력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그게 있어요. 근데 또 주변에는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뭔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인 거죠. 그래서 항상 뭔가 이런 학력 외에는 그래도 다 만족하면서 살다가 지금 뭐 직업도 그렇고 모든 게 뭐 연인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결혼할 나이도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될 시기인데 지금은 모든 게 만족스럽거든요. 근데 이제 바뀌고 나서 또 내가 여전히 만족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고민이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기 생기고 하면은 지금 직업 중도 만족스럽거든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것도 못 느끼고 하니까 이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사람인가?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이제 거의 육아만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육아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면 그게 최고의 삶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직업에 만족하고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뿌듯하고 스스로 돈 버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서 유복하게 살더라도 그거에 내가 만족을 할까? 그냥 남편 내조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. 본능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. 그거에 만족하고 못 살아라고. 근데 제가 분명히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삶, 회사를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했고, 그냥 안 다녀도 충분히 좀 편안하게 살았었기 네. 때문에,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. 네. 그 삶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많은 생활이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무슨 계기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내 모습인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이런 안일했던 나는 또 왜 생겨났던 건지 이런 게 요즘에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. 남은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문제인 거죠. 네.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살아왔고. 기존에 이제 오신 분들도 보면 대체로 그 선택지에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게 보통 여성분들 한 50 정도예요. 육아만 하고 살든, 내 인생을 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살든, 선택을 하잖아요. 근데 본인 자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태어나고 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육아만 하고 집에만 이렇게 있잖아요. 100% 우울증 와요. 왜 그러냐면 이 영혼이 뭔가를 하고자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. 그럼 안 하는데 에너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, 없어요?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려요.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. 쉽게 충전은 안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방전이 와요. 그게 한 40 중반 넘어가면서 50 되면 거의 피크를 날리죠. 그래서 여성분들 대부분 그때 내가 갱년기라 그런가라고 착각을 하는데 갱년기가 아니에요. 그것 때문에 우울증 약 드시는 분도 꽤 많아요. 집에서 육아를 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관리를 하는 거죠. 그게 내 남편, 내 아이 정도. 그 정도 선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. 내 능력이 100인데
그 삶을 살면 내 능력의 10%밖에 안 쓰는 거야. 그럼 이건 아깝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공허함은 90%만큼 공허함이 더 생기는 거예요. 그럼 나중에 힘든 일이 오겠죠.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정말 이게 내 삶이 맞나?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누구의 엄마, 누구의 부인. 이 삶을 살기에는 타고난 능력이나 그릇이 너무 커. 한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본인의 능력으로는 리더보다는 그 밑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직의 수장 정도가 딱 좋아요. 왜냐면 리더로 치고 나가기에는 사람들과 다툼이라던가 뭐 경쟁,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.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없어. 오히려 그거 하다가 더 힘들 거예요. 대신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읽어주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뭔가 관리해주고 이쪽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대표가 뭔가 힘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커나가겠죠. 그럼 나도 같이 성장하잖아. 동반 성장. 이거를 이루는 게 가장 베스트죠. 그거와 맞는 결의 일을 해야 돼, 원래. 그럴 때 능력 발휘가 잘 돼요.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이 뭐예요? 지금 비슷한 일을 그 경영지원 팀에 있습니다. 스타트업이어서 경영 지원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모든 그럼 여러 걸 가지 다 하네? 거의 일적으로는 잘 맞아요. 만족하고 있어요. 왜냐면 그걸 하려면 머리 회전이 되게 빨라야 돼. 그리고 눈이 여러 개여야 돼요. 온갖 곳에 눈이 있어야 되거든. 근데 그런 능력이 좀 타고났어요. 그거를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킬 때 본인의 뭐랄까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닌 어떤 큰 회사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뭔가 일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. 맞는 것 같아요.